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가 감정평가의 수익환원법 하나 남았습니다.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숙제했던 거 잠시 한번 볼게요. 356페이지. 356페이지. 자, 요거 제가 좀 외워두려고 부탁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는 이와 같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해서 3방식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액 임대료, 그런데 비교 방식에서는 가액 구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액 임대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했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그래서 우리가 3방식, 7방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잠깐 체크하게 되면은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원가법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누계액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감가누계액. 감가누계액 공식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가누계액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누계액. 감가누계액이라는 것은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경가연수. 이 공식 하나. 자, 그 다음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거래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쳐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쳐서 평가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런데 가치 형성 요인에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은 요거 일지계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인데 일반 요인은 비교 안 하고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공식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거래 사례를 갖고 온다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고 오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하면 사정보정 빠집니다. 사정보정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수익 방식이죠. 수익 방식. 어제 일요일날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결혼식 때문에 공부했어요. 해야 됩니다. 뭐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익 하나 한번 볼게요. 페이지. 자, 391페이지. 자, 조문이 있는 것은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문 있는 것. 자,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수익환원법이란 것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순수익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 환원 또는 할인, 빵꾸로 잘 놉니다. 빵꾸로. 그래서 그 4개 빵꾸 만들어 놓으세요. 순수익,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환원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할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할인. 그 다음 우리가 활증은 요거 비운 거예요. 활증.
그럼 요 세 개를 구분하며 볼게요. 세 개를. 자, 내가 돈이 언제 1억 있으면은 내가 1억 가지고 최소한 수익 얻고자, 요거 수익률이죠. 최소한 수익 얻고자 은행 간다 생각할게요. 은행 가니까 10% 수익을 줘. 은행 가니까 10% 수익 줍니다. 그러면 1억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이죠. R의 N승. N이 몇 년이기 때문에 1년. R이 10%이기 때문에 0.1. 그러면 1억에다 곱하기 1.1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1억 1천만이 됩니다. 1억 1천만 원. 이걸 뭘 한다고? 할증한다 한다고. 이걸 뭘 한다고요? 할증한다 그래. 현재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할증합니다. 이건 누구 마음? 투자자 마음이에요. 할증한다는 것은 누구 마음? 투자자 마음이에요. 투자자 마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억 1천만 원을 똑같이 10% 요거 나누기 얼마? 1.1 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 1억이 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할인한다 그럽니다. 그럼 할인한다는 것은 뭔데 하면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것을 우린 할인한다 그래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가져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하는 것은 할증,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는 것은 할인한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론 파트에서 할인할 때는 뭐 씁니까 하니까 요구 수익률을 쓴다 그랬잖아. 할인할 때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요구 수익률 기준이 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환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환원하는 것은 요거는 보통 이제 평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1년 후에 여기 보니까 순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순수익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순수익만 1천만 원 나와 있는 거 맞죠? 1천만 원 나와 있는 것을 요걸 다시 순수익 1천만 원 나와 있는 것을 뭐로서, 자, 요거 수익률 10%로 0.1이죠. 요걸로 다시 땡겨 봅니다. 요거 수익 기준에서 10%를 갖다 이렇게 땡겨 봐.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하면 1천만 원. 그래서 1천만 원을 이렇게 해서 10%로 나누니까 다시 요것도 얼마 돼? 1억이 된다 봐야 돼. 1억. 이때 10% 이때는 이때 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환원율이라 그럽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환원율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할증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것이고, 할인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환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1년 동안의 순수익만 가지고, 1년 동안에 뭐만 가지고? 순수익만 가지고 가액 계산하는 것을 쓸 때 이걸 뭐 씁니까 하면 이걸 환원이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현재를 미래로 던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현재를 미래로 던지는 것은 할인 1 플러스 R의 N승.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은, 미래 수익을 현재로 땡기는 것을 할인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순수익만 가지고 땡기는 걸 뭐라 그래요? 환원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래를 땡기는 것은 두 개 있습니다. 그죠? 할인도 땡기고 환원도 땡기는 거예요. 그럼 할인과 환원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N승이 있다 봐야 돼. N승. 할인할 때 공식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야. 그래서 할인과 환원의 차이는 요 N승이 있다 봐야 돼. N승. 몇 년간의, 수년간의 어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땡기는 것을 할인. 1년간의 단기 수익이죠. 1년간의 어떤 단순한 어떤 수익을 가지고 땡기는 것을 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할인과 환원의 차이는 어디 있다고요? N승이 있습니다. N승. 다시 한 번 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기는 걸 뭐라 그러고? 할인. 1년 후에 생길 순수익만 땡겨보는 걸 뭐라 그럽니까? 환원. 현재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할증. 할증. 그럼 여기서 공식 하나 가져갈게요. 자, 공식 하나 놨습니다. 자, 환원할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순수익을 뭐로 땡겼습니까? 환원율로 땡겼다 봐야 돼요.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눕니다. 그 박스 한번 볼게요. 391페이지 박스.
자, 박스 보니까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땡기는 거 맞습니까? 나누는 거 맞아요? 예, 자, 그럼 쌤 분명히 조문상에서 보시면은 순수익이나 미래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산정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는데 왜 얘를 수익환원법이라고만 합니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평가사는 주로 요걸 씁니다. 요거 환원율 요걸 써. 다시 말해서 가액 산정할 때 1년 후에 발생하게 될 수익 있죠. 순수익만 가지고 평가를 내려. 요걸 써. 요건 잘 안 써. 할인하는 것은. 왜 할인하는 건 잘 안 씁니까? 하면 얘는 N성이야. N성. 1년,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여기 좋아요. 요거는 순수하게 1년간의 수익만 가지고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요걸 많이 써요. 요거.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하면 수익 환원법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요걸로서는 평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익 환원법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수익 환원법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91페이지. 자, 391페이지 보시면 수익 환원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됐나요? 그럼 수익 환원법에는 빵꾸가 몇 개 놓습니까? 하면 4개 놓습니다. 그 4개. 그 4개가 뭔데 하면 순수익, 미래의 현금 흐름, 환원 할인. 이렇게. 환원 할인. 자, 그래 놓고 그러면 계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기출 32의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물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물어봤습니다. 수익가액은. 자, 수익가액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돼 있노? 바뀌었네. 여기 바뀌었죠? 여기는 위에 뭐 올라가야 됩니까? 순수익 올라가야 되고, 밑에가 뭐 돼야 돼요? 환원율 돼야 됩니다. 환원율. 요 위에는 뭐가 돼야 되고, 순수익 돼야 되고, 밑에는 뭐 환원율 돼야 돼요. 그럼 이 순수익은 어디서 구합니까? 하면은, 자, 제일 먼저 환원율을 한번 볼게요. 환원율은 줘. 박스 안에. 환원율은 박스 안에 줍니다. 요거 문제가 있나?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네. 397페이지죠. 397페이지. 자, 내년도는 우리가 시험에 수익가액 관한 게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 397페이지 4번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지문.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익가액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면 되죠. 그럼 안에서 순수익과 환원율을 찾아오시면 돼. 환원율은 그냥 줍니다. 환원율은 그냥 줘. 그러면 여기 환원율이 몇 프로예요? 10%예요. 10%. 환원율을 10% 줬다는 것은 이 계산 문제는 하나 그냥 가져가는 말하고 똑같아. 왜? 밑에가 10%면은 밑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위에다가 0만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 맞죠? 우리가 밑에가 항상 10%, 0.1 같으면은 10% 0.1이면 항상 위에가 1000 같으면은 답은 어떻게 됩니까? 만을 10% 나누면 10만. 항상 밑에가 10% 같으면 위에 0만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환원율은 줬어. 10%로. 그럼 뭐만 구하시면 돼요? 순수익만 구하시면 돼요. 순수익. 그럼 순수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 가공기 유형순이야. 가공기 유형순. 이거 내가 아래 숙제 준 거죠. 외워오시라고. 이거 믿어요.
가공기, 유, 영, 순 요거예요. 요거. 요게 순수익, 순영업소득 요겁니다. 그럼 이거만 계산하면 된다는 말이지. 이거만. 자, 한번 찍어볼까요? 가능 총소득 얼마? 7천. 공실 및 불량부채가 몇 프로입니까? 하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40%라 되어 있어. 자, 계산기 한번 꺼내볼게요. 계산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AC 눌립니다. 계산기 안에 AC. 올 클리어 눌리고. 자, 7천만원 칩니다. 7천만원. 넌 치지 마세요. 넌 치지 마세요. 됐나요? 계산기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5%. 계산기에 그대로 마이너스 5%. 됐나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유효 총소득 얼마 나와 있나요? 6,600 얼마 나와 있죠? 예. 거기서 보니까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라 그래. 그럼 그냥 다시 더 마이너스 40% 하면 끝났죠. 마이너스 40%.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그게 답이야. 그게 답. 거기다 0만 하나 더 붙이시면은 그게 답입니다. 그게 3,990만 원 나와요. 예, 거기 답은 3억 9,900만 원이지. 굳이 10% 안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번에서 5번 사이에 399만 찾으시면 돼. 예, 객관식이잖아. 그렇죠? 399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 계산 문제는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딱 몇 번만 쳐가지고 7천만 해놓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0% 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쌤 답이 쉽게 나오는데 답은 쉽게 나오지. 근데 뭘 해야 돼요? 요걸 해야 돼요. 요걸. 예, 요걸. 가공기, 유형순 요걸 여러분들 외우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가 우리가 거기에 투자론 파트에서 영업수지 분석에서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죠. 이런 이유야. 됐나요? 자, 그 다음 교재 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부를 뭘 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은 하면은 임대료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료는 뭐 시험 문제 거진 잘 안 나오니까 임대료는 지금 안 하셔야 돼. 가액만 하시면 되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고 또 넘겨볼게요. 394페이지 한번 볼게요. 394페이지. 아닌데 394페이지가 아니고 398페이지. 398페이지. 자,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방식이 3개 있습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정확하게 2개 나와요. 그러면 이론상의 문제가 나왔다면은 원가 방식에 혹시 감가수증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론상의 문제가 나오면 감가수증에서 나온다 봐야 돼. 내관 분심에서 내용연수법의 정률 정액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하고 분해법, 내관분.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이론상의 문제가 나왔다면은 거의 감가수증에서 나온다 봐야 돼요. 제도론가에서 나오면 문제가 너무 쉬워져. 감가수증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서 계산 문제도 나오겠지만은 이론상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환원이율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다고요? 수익환원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환원이율에서 나온다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앞에 원가 방식에서 이론상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어디서 나온다고? 감가수정.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는 100% 계산 문제야. 수익 방식에서 이론상의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고? 환원이율에서 나온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원이율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환원이율.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자, 환원이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환원이율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1년 단기에 생긴 순수익을 가지고
순수익을 가지고 부동산 가액, 수익 가액을 평가하는데 중간 매개체 역할하는 것이 환원이율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환원율이 구성은 어느 거하고 비슷합니까 하면 요구 수익률하고 비슷하다 봐야 돼요. 환원율하고 구성은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요구 수익률하고 구성이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환원율은 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입니다.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자, 여기 보니까 임대용 부동산. 자, 임대용 부동산을 하나 짓는데 돈이 100억 들어갔어. 자, 100억 들어가가지고 임대용 부동산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주인, 사업주의 자기 가장 어떤 기본적인 요구 수익률이 어디서 나오는가 볼게요. 기본적인 요구 수익률이. 환원율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안 짓는다면은 내가 100억을 두고 임대용 부동산을 내가 이거 짓지를 안 한다면 보수적 투자자 같으면은 100억 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어디가? 은행 가갖고 한 3% 수익 받고 그냥 막 지점장한테 떵떵거리고 오래 사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 수익 얼마 주겠어요? 자, 한 3%라고 볼게요. 3%.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 맞습니까? 고기요겁니다. 요게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수익률, 요거 수익률, 요게 3%라 봐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 부동산을 지은 갑이란 친구는, 부동산을 이렇게 건축한 갑이란 친구는 지금 자기 돈에 있는, 손 안에 있는 100억이 날라갔어. 100억이 날라갔습니다. 뭐 짓는다고? 요 건물 짓는다고. 맞죠? 건물 짓는다고 100억 날라갔죠. 그러면 최소한 100억 갖고 와야 됩니까? 100억 던져야 돼요. 최소한 100억은 버리러 갖고 와야 됩니까? 하면 100억을 버려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임대용 부동산 짓는다고 100억 들인 거 그거 어쨌든 간에 갖고 와야 돼. 버려야 돼. 이해되세요? 그게 뭡니까? 자본 회수율입니다. 그게 자본 회수율이야. 그러면 환원율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환원율, 최소한의 어떤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자본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100억 날라갔죠. 자본 회수율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수익률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할인율 똑같은 거죠. 회수율이라는 것은 상각률입니다. 날라가 버린 거죠. 날라가 버린 것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그 다음에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로 구성이 되더라.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보시면 1번에 보시면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수익률 뭐라 그러고 할인율, 상각률을 회수율이라고 합니다. 1번. 요거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지만은 빵꾸로 잘 나와요. 빵꾸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보니까 가액은 순수익을 뭐로 나눈 값? 환원율로 나눈 값이랬습니다. 환원율로 나눈 값. 이거 맞죠? 자, 순수익 요걸 예를 두고 얘 두 개는 자리를 옮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2는 5분의 10입니다. 2는 5분의 10. 5는 얼마 됩니까? 2분의 10. 맞나요? 항상 이 분자란 놈은 얘 둘을 곱하는 합이에요. 그렇게 얘 두 개는 자리를 언제든지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얘하고 얘 자리 바꿔도 되죠. 그러면 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값이나 환원율은 순수익을 뭐로 나눈 값, 가액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3번입니다. 3번. 자, 교과서 한번 봅니다. 3번. 박스 안에 3번, 페이지 398페이지 박스 안에 3번.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액으로 나눈 값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거 두 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환원율 공식 두 개 나왔습니다. 두 개. 환원율이라는 것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회수율. 그 다음에 환원율은 순수익을 가액으로 나눈 값. 자, 그 다음에 환원율을 여러 가지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 자, 이건 어디 있습니까 하면 399페이지죠. 위에. 환원율의 산정 방법. 자, 그래서 우리가 환원율의 산정 방법은 외우기 좋게끔 얘는 시조 12 하시면 돼. 시조 12. 시조 12, 시조 12. 환원율은 산정 방법은 시조 12. 감가 수정 방법은 유래기,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그래서 감가 수정도 5개, 환원율도 5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게 되면 다음 사항 중에서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것 또는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기출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감가 수정 5개 뭐 있다고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유래기,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 분해법.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환원율 방법 5개. 시조 12,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L우드법, 부채감당법. 자, 특징 한번 체크해 볼게요. 특징. 자, 칠판은 뭡니다. 칠판. 자, 환원율 산정 방법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시장추출법.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추출법이라는 것은 환원율 어디서 갖고 온다고? 시장에서 가지고 온다고. 시장에서 있었던 어떤 옛날의 거래 사례, 매매 사례에서 가져온다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조성법, 요소구성법입니다. 조성법, 요소구성법. 요거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자, 얘는 뭐로? 위험을 전제로 환원율을 가져옵니다. 위험을 전제로. 위험을 전제로 환원율을 가져온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순수이율 플러스 위험률 되어 있나요? 순수이율 플러스 위험률 되어 있습니까?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순수이율 플러스 위험률 되어 있습니까? 가로 안에 값 읽어볼게요. 가로 안에 보니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되어 있죠.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렇지. 요거 수익률. 내가 토요일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거 물어볼 거라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공식은 이거는 요구 수익률 공식이야. 요구 수익률 공식. 그러면은 아까 제일 먼저 앞에 내가 공부할 때 환원율은 요구 수익률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전제로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거는 요구 수익률 공식하고 똑같아. 순수율 플러스 위험률이나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나 똑같아. 그럼 여기서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위험이 증가하면 환원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 감소. 증가. 요구 수익률 기억나세요? 요구 수익률에서 보시면은 요구 수익률에서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도 증가. 체계적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도 증가. 무위험률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도 증가. 금리가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도 증가. 요구 수익률은 문장에서 옆에 있는 놈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랬어. 그러면 요구 수익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환원율도 똑같아 봐야 돼요. 똑같아 봐야 돼요. 자,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은 증가. 금리가 증가하면 금리죠. 순수율, 무위험률. 금리가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 금리가 증가하면 환원율 증가. 다시 한 번 더. 위험이 증가하면 환원율 증가. 금리가 증가하면 환원율 증가. 됐나요? 자, 그걸 갖고 우리는 조성법, 요소구성법이라고 그럽니다. 조성법, 요소구성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과 똑같다 그랬죠. 기회비용과 같다 그랬습니다. 동의어로. 네, 그래서 환원율은 기회비용을 반영했다 보시면 돼요. 환원율은 기회비용을 반영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결합법 한번 볼게요. 투자결합법. 자, 세 번째 투자결합법에 보시면 그거는 요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투자결합법이라는 것은 뭔냐면 물리적 결합과 금융적 결합이 있습니다. 물리적 결합과 금융적 결합. 자, 내가 임대용 부동산을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돈을 조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내한테 물어봅니다. 자, 니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고 금융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대답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어디서? 토지하고 건물에서. 당연히 어디서? 토지하고 건물에서. 여기서 수익이 났겠지. 그러면 금융적으로 대답을 또 할 수 있겠죠. 어디서? 당연히 지분하고 빌린 돈이죠. 플러스 뭐 저당에서. 내 지분과 은행에서 빌린 돈 저당에서 수익이 났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물리적 결합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물리적 결합법. 최소한의 수익이 어디서 나온다고? 토지 건물에서 나온다고. 금융적 결합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수익이 어디서 나온다고? 내 지분과 어디서? 은행 돈에서 저당에서 나온다고. 요게 투자 결합법입니다. 투자 결합법. 자, 그러면 왼쪽에 그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398페이지에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문제. 예제 문제 봤나요? 자, 여기 뭡니까 하면 투자 결합법입니다. 환원율을 계산하는데 토지 건물이 수익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따로 계산해서 이걸 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지의 환원율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5%. 건물의 환원율이 몇 프로? 10%. 토지 건물이 구성을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6대 4입니다. 자, 요런 거라 봐야 돼. 자, 칠판 하나 볼게요. 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자, 여기 보니까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르다는 거예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환원율을 어떻게 하면 대발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의 비율이 6대 4예요. 60%, 40%. 이때 건물에서는 10%의 수익이 생기고 토지에서는 5%의 수익이 생긴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체 결합된 종합환원율은 얼마입니까? 하게 되면은 40% 곱하기 10%, 60%에다가 5% 곱해갖고 더하면 되죠. 자, 계산기 한번 꺼내볼까요? 계산기. 그래서 뭐 암산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산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계산기 쓰실 때는 AC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토지가 60입니다. 요 그대로 60에다가 곱하기 토지에서는 몇 프로? 5% 수익 납니다. 5%.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 자, 계산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넌 치지 마시고. 그래 놓고 계산기에 있는 거 GT 툭 눌리면 됩니다. GT. 60 곱하기 5%. 40 곱하기 10%에서 GT 탁 눌려봅니다. 얼마 나와요? 7 나와요? 예, 그러면 여기서의 종합환원율은 7%라 봐야 돼. 7%라 봐야 돼. 요게 투자결합법입니다. 투자결합법. 그러면 투자결합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종합환원율을 이야기하는데 토지와 건물과 지분과 저당의 수익률이 각각 이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서 계산하는 것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투자결합법이라 그럽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 하나 할까요? 399페이지. 그게 3번에 투자결합법 오른쪽에 보니까 토지 건물 지분 저당의 수익 발생 능력이 어떻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 이거 하나 체크할게요.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
요게 투자기록법에 따른 어떤 환원율 산정 방법입니다. 거기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왼쪽 박스에 보시면은 4번 6번에 있습니다. 4번 6번. 4번 6번이 아니고 5번 6번. 요거 토지 환원율 곱하기 비율, 건물 환원율 곱하기 건물 비용, 지분 배당률에다가 지분 비율, 저당 상수죠 곱하기 저당 비율. 요겁니다. 요거. 요 5번 6번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눈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L우두법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L우두법이라는 것은 요거는 환원율을 산정하는데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L우두법은 누구 입장이라고요? 지분 투자자.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환원율을 뭐를 고려해서 산정합니까? 하게 되면은 거기에 4번의 박스 안에 보니까 매 기간의 현금 수지, 지분 형성분, 가치 변화분 돼 있나요? 매 기간의 현금 수지 몇 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지자 동그라미 치시고, 가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매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는 어느 입장에서 매가지 입장에서 환원율을 산정한 게 이게 L우두법이에요. L우두법. 매기간의 현금 수지, 가치 변화, 지분 형성분. 이때 L우두법 밑에 보니까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했다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만드는 L우두법은 이거는 세전 현금 수지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부채감당법. 자, 부채감당법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은 이 사람 이름이 좀 이상해. 이 사람 이름이 이거예요. 발음이 되겠습니까? 네? 개털. 이 사람 이름 개털이야. 이 만드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근무했습니까 하면 이 사람은 은행에 이 사람은 대부계에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행 대부계에서 은행 입장이죠.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감당법을 만들었어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감당법을 만들었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게 5번에 오른쪽에 보니까 저당 상수 곱하기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보이세요? 자, 외우실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털 이 사람 어디 근무했다고요? 은행 어디에? 대부계.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 자기네들 입장이죠. 자기네들 입장에서 환원율을 계산했어. 만들었어. 이게 부채감당법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올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개털 저는 어디 근무했다고? 어디 근무했다고요? 에? 대부계. 그래서 저는 어디 근무했다고? 대부계에 근무했습니다. 여기 공식이죠. 저당상수, 대부비율, 부채감당률. 저는 어디 근무했다고요? 대부계에 근무했다고.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399페이지입니다. 환원율의 산정방법 1번에서 5번까지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 왼쪽에 환원율에 의대 있죠. 1번에서 6번까지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거기에 4번에 보니까 환원율은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되어 있나요?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박스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 넣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3번 4번 계산 문제로 넣을 수 있는 것은 3번 4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나중에 요거 같이 하면 되고, 그리고 3번 4번 계산 문제 나오는 건 아주 쉽게 나와요. 아주 쉽게 나옵니다. 뭐 말면 가공기 말면 순수익만 계산하면 풀 수 있도록 그래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 넣을 수 있는 것은 3번 4번, 나머지는 빵구. 그죠? 나머지는 빵구. 자, 계산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페이지 제일 어려웠던 계산 문제.
페이지 396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96페이지 3번 문제. 자, 요겁니다. 요거 396페이지에 3번 문제 요거죠.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이랬습니다. 수익가액은 물론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값. 그러나 앞에 문제하고 틀린 것은 앞에서는 환원율을 줬는데 여기서는 뭐 줬습니까 하면 이게는 종합 환원율 요걸 줬어요. 종합 환원율. 여기 틀리다 봐야 돼요. 뭐 다른 건 똑같아.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아까 요거 계산했죠? 어떻게? 토지 건물이 40, 60이고 5% 10%이기 때문에 뭐 60 곱하기 5%.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 해놓고 GT탁 눌리면 이거는 환원율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7% 계산해 놨습니다. 7%. 그러면 다시 뭐 요건 순수익만 구하시면 돼.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원가 방식의 계산 문제에서는 재달 원가만 구하시면 돼. 근데 수익 방식에서는 순수익만 구할 줄 알면 돼. 순수익만, 가공기 용순 요것만 하시면 돼. 요것만. 자, 가능 청소도 한번 넣어볼게요. 4,400. 공실 및 불량모채가 10%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0% 하면 되죠. 10%. 얼마나 옵니까? 4,400에 마이너스 10% 하니까 얼마나요? 네? 39 얼마 오겠네. 10% 하니까 39 600 000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영업경비만 계산하면 되잖아. 영업경비가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하면은 마이너스 몇 프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능 총소득의 10% 줬죠. 가능 총소득이 몇 프로? 가능 총소득이 10%였기 때문에 4,400에서 가능 총소득의 10%가 얼마예요? 맞나? 가능 총소득 10%? 가능 총소득에서 10%가 아니고 2.5%죠. 얼마 돼 있습니까? 2.5%죠. 이거 잘못했죠. 문제가. 기출이 얼마 돼 있어요? 이거 맞네. 이거 정신이 없다. 이거 봐봐라. 여기 돼 있네. 2.5% 돼 있네. 다시 한 번 더. 여기 10%는 가능 총소득의 10% 주는 것은 요거는 유효 총소득 계산하기 위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그러니까 운영경비는 가능 총소득이 몇 프로?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2.5%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4,400에다 곱하기 2.5% 하시면 돼요. 자, 4,400에다 곱하기 2.5% 한번 해봅니다. 얼마 나오는지. 4,400에다 곱하기 2.5% 하니까 얼마나요? 얼마 나옵니까? 110만원 나오는 거 맞아요? 예, 그럼 답은 얼마? 38 600 000 여기다가 나누기 7% 하면 되죠. 38600이 아니고 500이네. 110만원이니까 38500 나누기 얼마? 7% 하면 됩니다. 7%.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5억 5천 나와요? 예, 요게 수익가액입니다. 수익가액. 자, 우리가 계산 문제를 이제 두 문제 풀어봤는데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하면은 얘를 갖다가 종합하는 일을 주느냐 그냥 하는 일을 주느냐 그 차이라 보시면 돼요. 그 차이. 그러면 종합하는 일을 줄 때는 항상 토지 건물이면 토 곱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 곱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산기 한 번 더 쓴다는 거. 그리고 자주 풀다 보면 그냥 암산으로도 돼. 암산으로도. 60%에 5니까 5고 40%에 건물
60%에 5%니까 3이고 3. 40%에 10%니까 4죠. 그래서 7%.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암산으로도 풀립니다. 풀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환원율 주는 게 틀리다 봐야 돼. 환원율을 그냥 환원율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환원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 환원율 주는 경우는 토지 건물 있으면 곱하시면 돼. 지분 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 저당도 마찬가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 푸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뭐니 하더라도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 앞에. 자, 앞에 거 잠시만 복습하고 끝낼게요. 자, 요거. 원가 방식에서 가액구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원가 방식에서 가액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원가법. 공식은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 감가누계액 요거 푸셔야 됩니다. 경제적 내용요소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여가치 곱하기 경가연수. 이론상의 문제가 나온다면 제조달 원가가 나오든지 감가수정이 나옵니다. 감가수정. 그래서 제도달 원가는 이번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 생각에 이론상의 문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감가수정이 나온다 봐야 돼. 거래사례비교법 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 해차로 봤을 때는 올해는 시험 문제 여기 나오겠죠. 거래사례비교법. 그래서 비교방식에서는 무조건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거래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동 요거는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수익환원법은 구하는 것은 요거는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환원법. 공식이 이렇게 되죠.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됩니까? 물론 계산 문제 풀 때는 순수익, 가공기 용순 요것만 푸시면 되고, 나머지는 환원율 종류. 환원율 종류. 환원율이라는 것은 순수익을 가지고 1년간의 단기 순수익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것이 환원율입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자본수익률 플러스 할인율. 자본수익률 플러스 할인율이라는 것은 자본수익률 플러스 횟수율이죠. 횟수율이라는 것은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 그 다음 위험을 전제할 때는 순수율 플러스 위험률 또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정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으로 볼 때는 저부대,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저부대 또는 저대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원율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하고 이번 시간까지로 해갖고 우리가 일단은 한번 순환을 마칩니다. 좀 쉬고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총론 파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쉬겠습니다.